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 따르면 항공운송산업은 세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5,810만 명의 고용 효과와 2.4조 달러 이상의 GDP를 창출하고 있으며 매년 33억 명의 여객과 6.4조 달러의 화물을 세계 각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항공 수요는 매 15년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2030년 항공 여객 수요는 6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 운송 산업의 성장과 항공 교통량의 증가는 공항과 항공로에서의 혼잡을 촉발하고 항공기 운항의 지연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공로에서의 혼잡 및 지연이 항공교통 부문의 주요 당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이카오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수용 능력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아이카오의 중장기 계획은 글로벌 항행 계획과 미래 항공 시스템 단계별 전환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항공 교통 흐름 관리와 민군 협력을 통한 탄력적 공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국의 공역 관리 동향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공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개념과 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 공역 운영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공역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탄력적 공역 운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공역 관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역 사용에 대한 공역 사용자의 서로 다른 요구는 공역의 관리를 복잡하게 하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평과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역 관리는 공역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역 사용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관리의 관점에서 공역 관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공역은 항공교통관리의 관심 대상으로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며 동적이고 탄력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정 범위의 공역 사용에 대한 제한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모든 공역은 탄력적으로 관리되는 한편 공역의 경계는 국가 또는 시설의 경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역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공역의 영구적인 구분을 지향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역 사용을 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아이카오는 항공교통관리를 위한 민군 협력에 관한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공역관리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가용한 공역은 탄력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공역관리 절차는 동적인 비행 궤적을 수용하고 최적의 운영 해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역을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유형의 교통 상황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공역의 크기, 형태 및 운영 시간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역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항공기 운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역의 이용은 조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공역 사용을 위한 예약은 동적인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되도록 하고 시스템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촉박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역 관리에 대한 원칙을 기반으로 공역의 탄력적 운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탄력적 공역 운영은 공역을 특정 기관에서 배타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의 자원이라는 인식에 따라 공역 사용자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공역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둘째, 특정 공역을 실제 사용 계획에 기반하여 특정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을 통해
공역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군 협력을 통해 공역을 최대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간과 군 사용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공역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공역을 배정함으로써 공격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력적 공역 운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로 컨트롤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탄력적 공역 운영은 민간 항공기의 운항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용 항공기의 실제 사용 요구를 반영하여 군 작전을 지원함으로써 민군의 공역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최적의 공역 구조를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둘째, 비행 거리와 시간 및 연료 소모량의 절감을 통해 운항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셋째, 향상된 ATS 항공로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한 공역 섹터를 설정하여 공역의 수용량과 항공교통 처리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자유로운 비행 경로 공역에서 공역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섯째, 실시간 민군 협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 관제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여섯째, 실제 군 작전의 요구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분리 또는 유보되는 공역을 최소화하고 임무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공역 운영을 위해서는 민군 및 공역 사용자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및 운영 절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탄력적 공역 관리를 위한 운영 개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플렉시블 유즈 오브 에어스페이스 개념에서의 공역 관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 유보 구역 및 임시 분리 구역입니다. 공역의 특수한 임무의 수행 또는 사용을 위해 공역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임시 유보, 임시 분리 지역은 임시 공역 배정 절차에 따라 일정 범위의 공역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분리하기 위해 할당된 공역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관할 기관의 통제에 따르는 항공기와 그 밖의 항공기 간 분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유보 구역을 설정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분리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임시 유보 구역의 경우에는 통제기관의 협력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에 따라 진입이 가능한 반면 임시 분리구역은 특정 사용자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분리된 공역으로 통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활성화되었을 때는 타 항공기의 진입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다음은 플렉시블 유즈 오브 에어스페이스 개념의 공역 관리 방식 중 국경구역입니다. 민군 항공기의 운영 또는 특정한 운영사항을 이유로 타 국가의 국경을 포함한 국경지역에 설정된 임시 유보 또는 임시 분리구역을 말합니다. 설정 및 사용에 대해 정치, 안보, 기술, 운영상의 문제 등 국가 간의 공식적 협의를 기초로 하며 이에 주권, 국방, 합법성, 운영성, 환경 및 수색, 구조의 문제가 함께 합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항공로입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계획되고 사용되는 비영구적 항공로 또는 그 일부이며 기존 항공로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직선 항공로와 대체 항공로에 대한 정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공역의 탄력적 활용을 향상하는 한편 지정한 조건에서 비행 계획을 허용함으로써 운항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조건부 항공로는 공역관리 1단계에서 설정되고 공역관리 2단계에서 AMCS에 의해 할당되며 3단계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해 활용됩니다. 조건부 항공로의 수준과 속성은 예상되는 가용성, 비행계획 가능성 및 관련 임시분리구역의 활용 예상 수준, 군 작전활동과 민간 항공교통관제 여건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건부 항공로는 비행계획의 가능 여부와 공역의 사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CDR-1은
특정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영구적 항공로로 항공정보 간행물에 고시된 시간에 영구적으로 비행 계획이 가능합니다. 고시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할 것이 예상되며 다른 영구적 항공로와 유사하게 비행 계획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공로가 폐쇄되어야 하는 경우 일일 공역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고시보를 통해 고시하고 비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군 기관의 협조하에 해당 항공로를 사용하거나 촉박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활성화된 임시분리구역 주변으로 재라우팅합니다. 다음으로 CDR2는 공역과 항공교통 수용량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성화되는 항공로로서 당일에 발표되는 시간에 맞추어 비행을 계획할 수 있으며 비활성화 시간대에도 상황에 따라 민군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DR3는 사전 비행 계획은 불가하나 당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항공로로 비행 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으나 사전에 계획된 항공계 활동이 끝나 공역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특정 항공교통관제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조건부 항공로 적용 전과 후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공역 운영의 핵심은 일일 공역의 할당 및 실시간 공역 관리로서 여기에서는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적 공역 관리의 전술 단계를 중심으로 운영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영 절차를 이해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역관리센터는 공역관리 1단계에서 고위급 공역정책기구에 의해 설정된 공역 할당의 우선순위와 협의에 관한 규칙 및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일일 공역 할당 및 관리를 하는데 공역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역관리 1단계에서 사전 할당된 공역을 토대로 공역 사용자의 일시적인 공역 사용 요청 정보를 수집하고 수용량과 항공교통 교통량을 고려하여 조건부 항공로 이용 요청을 검토하며 임시 유보, 임시 분리구역의 활성화 요청 및 조건부 항공로의 개방 요청과 같은 서로 대립하는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공역 사용을 중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AMC가 관리하는 구역을 연결하는 조건부 항공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 AMC와 협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요청에 대응하며 임시 유보, 임시 분리구역 등 공역의 활성화로 인해 조건부 항공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 공역관리 3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항공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역 이용자들 간 공역 계획의 정보 공유 및 협조를 위해 공역 사용일을 기준으로 6일 전에서 2일 전까지 계속해서 드래프트 1일 공역 계획을 생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에 게시하며 하루 전에 가장 최신의 공역 할당 정보를 담은 레디 1일 공역 계획을 생성하여 관련 기관들에 전송하고 이후 변경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1일 공역 계획 수정판을 통해 고시합니다. 계속해서 탄력적 공역 운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AUP 발행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일 공역계획 수정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표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부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폐쇄 및 제한구역의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변경은 특정 1일 공역계획 수정판으로 변경하되 폐쇄 또는 할당 전 3시간의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AUPS, UUPS는 계획된 시간에 따라 발행되며 AUP와 D-1에 발행되는 UUP의 경우 해당 일 D6시부터 D+1 6시까지 유효하나 당일에 발행되는 UUP는 릴리스드 시간 이후부터 D+1 6시까지 유효합니다. 종합하면
AMC는 D-6에서 D-1까지 공역 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일 교통량 예측에 따른 항공교통 흐름을 평가하여 드래프트 1일 공역 계획과 레디 1일 공역 계획을 생성합니다. 탄력적 공역 운영 툴 중 국경구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실제 적용 사례를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적용되는 사례는 최근 유럽의 자유비행경로 공역일 것입니다. 자유비행경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과 일본의 비행정보구역에 대해 국경구역을 설정해야 자유비행경로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나 국경지역의 자유비행경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아이카오 글로벌 항행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항공 고시보를 통해 설정된 양키우고 항공로는 CDR에 포함이 되나요? 조건부 항공로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 항공로의 운용과 사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항공로는 상시 운용되고 있으며 언제든 비행 계획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조건부 항공로 상황에 따라 사전에 또는 당일에 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공사는 그에 따라 비행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키 6호 항공로가 항공 고시보의 조건에 따라 운용된다는 점에서 조건부 항공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항공로의 운용은 항공교통 흐름 관리의 동적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사전에 결정되고 공역 사용자 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역은 항공교통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민군 및 공역 사용자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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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여 학습 후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9의 공역관리 동향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